팀원 비율이 여자 셋, 남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훈훈한 외모와는 다르게 그들은 아주 정확한 논리를 담고 있는데요. 열정, 그 안에 논리를 담다. 고려대학교 실전 마케팅 공모전 학회 쿠도스의 무대입니다. 일단 다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의 발표를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좀 감사한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남은 15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진짜 가장 밑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목표 설정에서 기대 효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주최 측으로부터 부여받은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천 아시안 게임의 흥행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행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높은 시청률을 만드는 것. 세 번째, 많은 입장권을 판매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높은 시청률과 많은 입장권 판매는 이슈화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시안 게임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타깃이 누구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국민이 되어야 할까,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SNS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시죠. 가장 센 네트워크 파워를 갖고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무엇을 이슈화 시켜야 할까요? 현재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까지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삼성역에 나가서 22세부터 37세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63%의 시민들께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또한 이 경쟁 PT에 OT를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과제를 받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이 올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 그리고 2014년 7월 월드컵.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앞에 이미 많은 메가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관심이 분산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인천에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인천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이 없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주최 측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자주 보시는 빙산이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문제일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수면 위에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안게임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시안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최재환이라는 남성분, 27살 직장인인데요. 아시안게임은 축구나 야구 같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만 챙겨서 봅니다. 그리고 이선혜 씨, 유명한 선수나 종목이 몇 개 없어서 월드컵만큼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30개가 넘는 공식 종목 중에서 8할 이상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대부분 비인기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기 종목들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야구, 축구, 농구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스포츠이거나 혹은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 손현재 선수처럼 스타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시안 게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시안 게임의 비인기 종목들에 그리고 그걸 이루는 선수들에 대한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의 영문 슬로건이 Diversity shines here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도 다양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어가는 맥락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슈화 시켜야 할까요?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이 되다. 방금 제가 찾아낸 이러한 하우투의 방법들을 비인기 종목과 결합시켜서
온오프라인 바이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컨셉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인기 종목의 감동과 이야기를 전하는 원미닛 시네마. 그리고 기여하고 내가 기여했다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비전 2014 프로모션.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비인기 종목을 경험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험 부스입니다. 첫 번째, 자, 비인기 종목 카바디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여기서 몇이나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것들을 즐기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쉽게 전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게 바로 체험 부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체험 부스가 설치되는 스팟은 인천을 중심으로 일산의 웨스턴돔, 수원역, 강남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들이 가장 많이 유동하는 스팟을 잡았고요. 이건 저희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월미도와 을왕리를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경상도 사람들은 부산 바다를 가죠.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남해 바다를 가고, 강원도 사람들은 동해 바다를 가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가고 싶으면 을왕리와 월미도를 갑니다. 이 사람들은 접근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공략한다면 차후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유인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실 야구장과 문학경기장에서의 체험 부스를 가장 마지막에 놓았는데요. 이때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최 바로 직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프로야구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아시안게임을 위해서죠. 프로야구를 찾고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관심이 아시안게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잠실 야구장 문학경기장에서 개최 바로 전에 체험 부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체험 부스를 방문한 체험자는 일단 종목을 소개하고 룰을 간단히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SNS 계정만을 입력하고 체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체험은 예를 들어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 그 종목을 다 체험해볼 수가 없죠. 근데 세팍타크로의 특징은 족구와 되게 비슷한데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만 리시브하고 토스해서 상대편한테 넘기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험을 할 필요는 없고 가장 주된 이런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보고 상대편까지 넘겨보는 이러한 경험만으로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안에서 순위와 점수가 매겨져야 됩니다. 이때 하루 동안 누적 순위를 통해서 가장 잘했던 체험자에게는 혹은 3위까지 체험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입장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체험 부스 뭐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자가 체험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아까 체험자가 제시했던 SNS 주소에 아시안게임의 계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체험만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이런 영상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저도 의문이 생겼고 여러분도 지금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설프게나마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원 2명이에요. 저희가 가진 게 없고 하니까 일단 굉장히 열악하게 학교 내에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봤고요. 몇몇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되게 좀 이상한 애들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시간 동안 통계를 한 결과 약 20개의 좋아요 그리고 약 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20개의 좋아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2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당 평균 20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
4,000명의 뉴스 피드에 이 동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체험자는 비인기 종목을 체험해봄으로써 이 종목에 대한 흥미를 알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인기 종목에 대한 룰과 계율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개인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도 채워주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가 다음 전략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감동과 이야기를 전하는 1부 시네마입니다. 1부 시네마는 영화관 광고 시간에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인데요.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영화관 매체는 지상파와 인터넷 매체에 비해서 광고의 호감도, 집중도, 관심도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였으며 영화관은 영상을 트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관에서의 프로모션은 특히 6월에 영화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6월에 상영 예정자를 보면 플렉스코나 엑스맨, 플렉스더스 같은 허드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장가는 6월에 관객 동원들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극장가의 관심을 인천 아시안 게임의 비인기 종목으로 가져오자. 이것이 저희 전략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1부 시네마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영화 광고 시간에 한국의 국가대표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의 내용을 담는 1부 시네마를 상영을 합니다. 이 내용은 각 종목마다의 각기 다른 스토리를 담게 되고 5가지의 종목의 각기 다른 스토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 관객들에게 지금 스마트폰을 접속해서 프리 와이파이를 접속하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줄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관객들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게 되면 동시에 선수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관객들은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친구를 맺게 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앞서 영상을 보며 가지게 된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수들의 훈련 영상이나 돌발 댓글 서비스 혹은 아시안게임의 경기 스케줄들을 올려주면서 관객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합니다. 1부 시네마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에서 느끼는 감동을 통해서 SNS에서 응원을 하고 SNS의 응원을 통한 바이럴 효과와 앞서 생긴 애착과 관심을 꾸준히 지속하여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세 번째, 기여와 표현의 예쁨을 자극하다. 비전 2014 프로모션입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이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아시안 스포츠 전 개발국에 선수, 투자와 설비와 경기 또 코치를 파견하여 선수들을 육성하고 인천 아시안 게임을 촬영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 장소에 이렇게 프리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홍보를 부탁하여 프리 와이파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혹은 수업적으로 인식하여 연결을 하게 되고요. 연결 후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인천 아시안 게임 비전 2014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페이지에서는 비전 2014 대상 선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이 영상을 찍은 주인공이 선수에게 바로 응원하기를 누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선수들의 동영상을 보고 응원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응원하기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응원 메시지를 남길 때는 SNS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여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준 데에 대한 리워드로 응원 패치를 주게 되는데요. 응원 패치는 각 지점에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편한 곳으로 3일 뒤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패치일까요? 팔19다? 이거 뭐야? 아직도 몰라? 이거 뭐야? 어디서 나왔어? 이거 인터내셔널 게임 무슨 선수들 응원하면 주더라고. 그래? 어디 가면 받을지? 공짜야 이거? 공짜야. 너도 한번 시청해봐.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는 팔찌의 노출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타인에게 노출이 매우 용이하고 특히 팔찌라는 제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급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전 2014 응원 팔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응원 팔찌에는 각 나라의 국기 색깔과 국가의 야거 그리고 선수의
선수의 이름이 프린팅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 팔목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팔목에 있는 건 우즈베키스탄의 팬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기색인 파란색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야구인 뮤지비 그리고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선수인 요르키 선수의 이름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런 팔찌는 재질은 스펀지로서 매우 여름철에도 통풍이 가능하고 가격은 개당 200원밖에 되지 않아서 보급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비전 2014 통합도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2014 선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SNS를 이용한 바이럴을 누리고 인터넷 에이지의 상징 아이템이 비전 팔찌의 노출 효과를 통해서 개별 선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세 가지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총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네마는 한 달 평균 영화 관람객이 1000만 명에게, 비전 2014는 잠실역, 강남역, 서울역 하루 이동 인구인 30만 명에게 3달 동안 노출이 될 예정이고, 세안부스는 강남역, 여의도, 월미도, 야구장 하루 이동 인구인 40여 명에게 한 달 동안 노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통계를 따져보면 총 1000여 명 정도에게 노출이 되는 예정인데요. 이렇게 노출이 극대화를 통해서 비인기 종목의 이슈화를 누리고 인터넷 아시안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향상시켜 최종적으로는 아시안 게임의 흥행을 누리게 될 것이 저희가 목표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터넷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저희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마친 코노스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용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앞에 팀도 그렇지만 그 매체 집행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거의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거의 코멘트를 안 했고요. 대부분 아이디어 위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통방에서 조금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뒷부분에 와이파이 연결하는 부분들도 통신사랑 협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KT 쪽이라서 잘 아는데 쉽지는 않아요. AP 세팅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다고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이디어 위주로 했을 때 나름 긍정적인 게 있었고요. 타겟 선정과 분석에 대해서 뭐 B2B에 대한 관점, 아니면 B2C에서 B2C2B, 뭐 B2B2C 약간 조금 더 딥다이브한 그런 관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상당히 재밌게 잘 봤었고요. 약간 오늘에서 발표해서 시작하는 그런 로드맵이라던가 조금 오늘부터 남은 그 90일간의 여정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또 한 번 세게 박아준 그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땡큐 페이지로 쓴 건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한 장을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이슈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메이킹에 대한 관점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한 건 좋았지만 마지막 한 장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실험 가능성도 크고, 나름대로 재미요소도 있고, 근데 아까 앞에서 주신 대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SNS를 잘 활용해서 바이럴 쪽에 좀 치중을 하고, SNS의 파급력을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았다 나빴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를 새로운 PT를 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어떤 걸 남겨준다는 부분은 조금 더 뾰족하게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푸른 아이들이 나왔지만 조금 더 끌고 가는 팬들이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쿠도스의 발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고생해준 쿠도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